안녕하세요. 강남인강 친구들 반갑습니다. 서서히 연상되는 국어의 핵심 서영국어 최서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듣고 있는 거 맞죠? 자, 선생님이랑 여름방학 특강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첫 번째 시간 듣고 오셨겠죠? 자, 왠지 모르게 조금 지루할 것 같았겠지만 안 지루해요. 일부러 짧게 끊었다고요. 글쓰기,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글쓰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사실 글쓰기는요, 길게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글쓰기에 관심이 있다면 더욱더 많은 글쓰기 팁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수행평가 대비 사실은 여러분의 학업과 관련한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딱 압축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여름방학 특강 첫 번째 글쓰기 강의도 꼭 들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바로 여러분이 이번 여름방학 그냥 이거 딱 읽어 라고 한번 정해 드리려고요. 선생님이 고심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책이랑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편중된 독서를 좀 안 하려고는 하지만 사람마다 또 이렇게 요런 책들 좋아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뭐 과학 종류의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판타지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우 저는 웹툰만 읽어요 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텐데요. 네, 선생님은 또 의외로 동화책도 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소설책 종류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문학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읽으려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다양하게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여러분이 그냥 학원만 가고 그 다음에 또 공부만 하고 아니면 그냥 룰루랄라 놀기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뭐 영상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영화만 보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 영화나 드라마 이거에도 뭐 영상만 봐도요 거기에도요 스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요 왜 그거를 무시하시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보는 간접 경험은요 뇌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답니다. 그래서 문해력, 독해력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는 특히나 너무나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고 미디어 홍수의 어떤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좀 읽으려고 노력을 좀 해야 하긴 해요. 방금 말했듯이 왜? 뇌에서 받아들이는 다르다. 뇌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하는데 그 간접 경험은 영상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것이 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이번 여름방학에 딱 3권만 얘기를 할게요. 이 3권만이라도 선생님하고 읽어보는 것 한번 약속해 보도록 합시다. 요거 한번 잘 읽은 친구들 이벤트를 한번 열어볼까? 네,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름방학 때 읽으면 좋을 추천 도서 3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도서입니다. 자, 우리 창빌 청소년 문학에서 나온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시면은 뭔가 여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책일 것 같지요? 그런데 남학생들도 읽어보시면 참 좋을 만한 책이에요. 우리가 굳이 남성, 여성 나눌 필요 없어요. 그쵸? 굳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듯이 더더욱 그래서 이 뭔가 구분되어 있을 만한 내용의 책들을 더더욱 뭐 해야 되겠어요? 네, 읽어줘야만 한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욱 골라본 책이에요.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요. 자, 바로 이 책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보시면은요, 여기에는 여성 중심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요,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깨알까지는 아니지만 소설책이에요. 그런데 꽤 좀 두께감이 있죠? 네, 요 정도. 네, 두께감이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당시에 좀 많이 바빴어요. 그런데 더 읽고 싶은데 너무 이제 오전에 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도 뭐 일을 해야 돼서 일을 하다가 밤에 잠깐 이 책을 읽었는데 더 보고 싶은데 사실 그 다음날 오전에 일을 가야 돼가지고 보고 싶은데 못 읽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나머지 한 요 정도 읽고 나머지 그 다음날 저녁부터 밤까지 거의 한 새벽까지 400페이지거든요. 그거 다 읽었어요. 그만큼 재밌어요. 한번 이 페이지를 열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몰입감이 있는 소설책이다라고 대부분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나온 지 조금 됐어요. 그래서 2020년 문학나눔 선정 도서이기도 하고요. 2021년도에는 진천군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을 한 도서예요. 그리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한국 후보로 지명된 도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지명된 도서들이나 뭐 베스트셀러 도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또 많이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을 굳이 선정한 이유는 뭐 다양한 책들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방금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굳이 이제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성별을 이렇게 나눠가면서 이렇게 뭔가 서로 간에 이제 뭔가 불만이 있다거나 막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이런 여성 중심 아니면 혹은 남성 중심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들을 서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모두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정한 도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여성 중심만이 보여지는 그러한 책은 아니다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을 쓴 작가는 누구냐? 바로 이금희라는 작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문학 작가예요. 내가 어린이 문학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어린이 문학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말할 만큼 아이들의 이야기를 쓸 때 가장 행복하다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금희 작가는요, 밤티마을 3부작, 그 다음에 너도 하늘 말라리아라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그리고 유진과 유진이라는 작품도 나중에 여러분이 꼭 찾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문학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이 또는 뭐 청소년 그리고 어른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이금희 작가의 작품을 뭐 특별히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금희 작가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그러한 작품들을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하는,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 문학으로 아주 강력 추천하는 작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줄거리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이 작품은요, 일제강점기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 여성이 그 당시에 바로 사진만 보고 하와이의 재외 동포와 결혼을 했던 풍습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처음 알았어요. 이 이야기를 읽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었냐면 사진 결혼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좀 전에 읽었는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읽었어요. 조금 빨리 이렇게 좀 통독을 하면서 읽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를 포화라고 했었을 때요. 하와이를 이제 이 한자 문화권에서 이제 다시 번역체로 포화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때 그 사진 결혼, 그러니까 사진만 보고 결혼을 한 거였죠. 그 조선 그때 당시에 처녀들이. 그 하와이 동포들, 재외 동포들의 사진만 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가서 살 수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매쟁이, 이렇게 중매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어떻습니까 하면은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가가지고 뭐 여기에서 이제 버들이라는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버들이와 그 다음에 홍주라는 조금 더 여유롭게 살던 인물이 있어요. 이 홍주. 그런데 이제 이 홍주라는 인물은 시집을 갔는데 뭐 안타깝게도 바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이제 죽어서 과부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뭐 남편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죽으면은 뭐 남편을 뭐 잡아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오히려 더 막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굉장히 당당하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가겠다 해가지고 버들이와 홍주는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홍주도 같이 함께 그 사진을 보고 이제 함께 가게 됐죠. 그리고 또 송아라는 또 같은 근처에 사는 마을의 이제 친구인데 이제 친구라고 보긴 좀 그렇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바로 이제 무당의 이제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또 이제 무당의 또 딸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돌팔매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이 사진 결혼을 통해서 또 보냈던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서 하와이로 간 주인공 3명의 이야기예요. 어쨌든 다들 당시에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하와이 이민선에 올랐던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게 이제 가면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갔는데 세 친구가 이제 각각 예상과는 다른 운명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보면서 중간중간 이제 어떤 내용들 부분에서 몇 가지는 좀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읽어주면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해봤었는데요. 보시면은요, 이제 버들이는 자, 사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 당시에 이제 사진, 일제강점기 시기였으니까 그 당시에 사진이 어떤 사람은 진짜 늙었는데 막 되게 옛날에 찍은 사진 막 이런 것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버들이의 남편이 될 사람만 그래도 좀 가장 좀 이렇게 나이에 가까운 좀 젊고 가장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이고 홍주는 그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고 송아는 거의 뭐 노인에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난리가 났던 거죠. 그리고 하와이에 도착을 하니 막상 현실은 엄청나게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당연히 뭐 일제강점기 시기에 하와이에 갔었으니 거기에서 그 재외동포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농장에서 이제 뭐 농사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야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우리 독립을 위해서 이제 힘쓰면서 살아가던 이들이 있었던 거고 그 와중에 또 그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또 그 이념과 또 반대인 사람들 뭐 이러한 어떤 그런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몇 가지 중에 선생님이 좀 요거를 얘기를 해볼까 봐요. 그 버드리의 남편은요, 이제 독립운동을 하던 그 의병활동 같이 이렇게 했던 그쪽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버들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여기 온 일본 사람들이래 우리처럼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들이야. 윤치호 선생도 애와 농장에 와서리 일본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고 했지. 산 너머 병학교 학생들이 싸우려는 거이 외놈 웃대가리들이야. 라고 선우인의 말은 버들의 불안감을 더 키웠다. 의병 나갔다 죽은 아버지가 떠올라 다리 생각 따윈 사라져 버렸고 이야기가 몇 년 건너뛰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생도들을 모집하는데 한인 기숙학교 선생이 태환이를 추천해줬지. 박용만 단장도 태환이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댔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환이라는 사람은 버드리의 남편인데요. 버드리의 남편은 바로 이렇게 박용만 단장이라는 독립운동을 하던 그 단장이 이제 태환이라는 그 남편을 굉장히 총애했고, 이 태환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가정 살림보다는 독립운동만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버드리는 이 살림을 꾸려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왜 이 세 여성 중심 가족이냐라는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렇게 힘든 삶을 세 사람이 이제 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겪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송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뭐 남편이 죽고, 그리고 또 남편에게 또 막 이제 맞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홍주 같은 경우도 이제 알고 보니 그 남편이 또 한국으로 가게 되면서 아들만 이제 빼앗아서 다시 알고 보니 자기 이 애만 데리고 가려고 본처가 따로 한국에 있었고,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세 명이 같이 함께 지내면서 이제 삶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송아의 어머니가 무당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송아의 어머니가 이제 무당이다 보니까 송아도 무병을 앓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송아가 한국으로 떠나게 되죠.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버드리의 딸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얘기까지는 선생님이 살짝 마지막 이야기니까 해주지는 않을게요. 거기에서 뭔가 비밀이 나옵니다. 자, 버드리 딸의 이름은요, 버드리가 예전부터 짓고 싶어 했던 우리 진주, 펄. 네, 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펄과 관련한 비밀이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그림 속의 주인공 아마 얘가 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펄이 이모들, 바로 버들과 홍주, 송아, 이 이모들을 모두 엄마라고 부릅니다. 자, 왜 모두 엄마라고 부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어떤 그 일제강점기 시기에 재외 동포들의 삶, 그리고 그 힘든 삶을 헤쳐나갔던, 그러면서 여성끼리 서로 연대해 가면서 살아나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 선생님이 추천하는 이야기이고요. 자,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고 이해하며 친구이자 엄마가 되어주는 새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것도 새로운 가족 형태이자 여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추천 도서입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거는 어젯밤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다 끝까지 읽었어요. 왜냐하면 동화책이다 보니까 더더욱 금세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림도 너무 좋아요. 바로 긴긴 밤이라고, 크죠? 네, 일부러 이렇게 크게 또 나왔어요. 우리 2020년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사단법인 행복한 아침 독서 추천 도서예요. 2022년도.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펭귄 보이시죠? 그리고 이 친구는 뿌리 잘린 코뿔소예요. 그래서 코뿔소 노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펭귄이 나오는데요. 작가는 룰이에요. 미술 이론을 공부한 작가이자 이 긴긴 밤으로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과 그들은 결국 브레멘에 가지 못했다라는 작품으로 제26회 황금 도깨비상 그림책 부문을 받은 작가입니다. 자, 줄거리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곳 있죠. 네, 거기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코끼리 고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란 코뿔소, 원래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노든이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자, 이 코뿔소 노든과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의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 어린 펭귄은 나오지 않죠. 그런데 그 어린 펭귄이 이제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생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서툰 이제 노든의 곁에서 도와준 이제 아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긴긴 밤을 견딜 방법을 알려주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코뿔소인 안가부라는 친구, 그 다음에 무서운 밤, 코뿔소 노든에겐 굉장히 무서운 밤이에요. 그 무서운 밤 넘어 내일을 알려준, 어쨌든 밤 이후에 내일이 있겠죠. 그 내일을 알려주는 치쿠까지 이렇게 바깥 세상은 노든의 상상보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복했지만 더없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치쿠와 그리고 또 다른 펭귄 윈보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함께했던 그 노든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펭귄이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자, 코뿔소 노든과 어린 펭귄이 파란 지평선, 즉 바다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생명의 어떤 존엄, 그리고 사랑, 그리고 함께, 이것도 방금 우리가 봤던 알로와 나의 엄마들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연대, 이 연대의 힘을 알려주는 동화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서도 여러분은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사회라는 바다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 바다를 마주할 용기를 주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작품은 꼭 읽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긴긴밤이라는 책인데요. 바로 이 긴긴밤이 그냥 요 정도 이 동화책으로 작게도 나와 있고요. 요렇게 양장본 큰 책으로도 이렇게 크게도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그림도 크게 볼 수가 있고 해가지고 더 선생님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큰 책으로 구입을 선생님은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동화책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동화책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어른도 같이 보면서 많이 이제 글도 좀 뭐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보는 어린이, 애기들 막 유아 동화책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내용을 읽으면서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동화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감동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왜 그렇게 좋아하나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표시를 해봤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노든이라는 이제 이 코뿔소 같은 경우는 코끼리 고아원이라는 곳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노든은요, 자기가 코뿔소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노든의 코와 귀는 자라지 않았다. 대신 뿔이 있을 뿐이었다. 노든은 어렴풋이 자신이 코끼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코끼리들은 노든의 코나 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무리가 따르던 할머니 코끼리는 이렇게 말했다. 눈이 멀어 이곳에 오는 애도 있고 절뚝거리며 이곳에 오는 애도 있고 귀 한쪽이 잘린 채 이곳으로 오는 애도 있어.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보이는 코끼리와 살을 맞대고 걸으면 되고,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튼튼한 코끼리에게 기대서 걸으면 돼. 같이 있으면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야. 코가 자라지 않는 것도 별 문제는 아니지. 코가 긴 코끼리는 많으니까. 우리 옆에 있으면 돼. 그게 순리야. 라고 말을 해줘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코끼리 고아원에서 만난 다른 동물에게 할머니 코끼리가 말하는 그 말을 여러분도 다른 친구들에게, 또는 여러분이 내가 다름을 느꼈을 때 충분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선생님도 이거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노드는 야생으로 나가야 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가고는 싶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가고 싶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회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회생활을 하다가 또 뭔가 내가 스스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보시면은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자, 보세요. 노드는 코끼리들의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했지만 당시에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그때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늘 아쉬워했다. 나는 언젠가 노든에게 그때 고아원을 나오기로 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훌륭한 코끼리는 후회를 많이 하지. 덕분에 다음 날은 전날보다 더 나은 코끼리가 될 수 있는 거야. 나도 예전 일들을 수없이 돌이켜보고는 해. 그러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떠오르지. 하지만 말이야,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 그때 바깥 세상으로 나온 것도 후회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일들 중 하나야 라고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들 중에서 분명히 후회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 하고 하지 않으면 후회도 못 해볼 거예요. 그쵸? 이거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웬만하면 더 나이가 먹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많은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끝부분이에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많이 노든이 굉장히 슬픈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노든이 그러한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노든에게 방금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친구들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덕분에 마지막까지 그 알을 품고 그 품어낸 알에서 이 어린 펭귄을 끝까지 이제 바다로 보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두려움을 헤치고 나아가는 이 어린 펭귄에 대한 이야기가 끝부분에 나와요. 보시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 네, 그 흰바위 코뿔소가 노든이거든요. 자, 이 흰바위 코뿔소의 심정을 이제는 자기가 이해할 것만 같았다라고 하면서 자, 축축한 모래를 밟으며 나는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내 앞에 바다는 수도 없이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저 바닷물 속으로 곧 들어갈 것을, 모험을 떠나게 될 것을, 홀로 수많은 긴긴 밤을 견뎌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긴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다시 노든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내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 노든은 나를 알아보고 내게 다가와 줄 것이다. 코뿔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펭귄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겠지만 나는 노든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코와 부리를 맞대고 다시 인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로 뭐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노든에게처럼 끝이 없을 긴긴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한 긴긴 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에. 그런데 그러한 긴긴 밤이 끝이 없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노든과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이 긴긴 밤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긴긴 밤이 끝나고 밝은 내일이 올 거다라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긴긴 밤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 추천도서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자,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나가고 이번에는 이게 뭔가 싶죠? 컬렉터, 역사를 수집하다라는 글입니다. 자, 요거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분들이 있어서 참 세상은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좀 했어요. 자, 평범한 물건에 담긴 한국 근현대사라는 이런 것을 참 수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그 역사가 우리는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는요, 기록될 만한 것들만 기록이 되어진 것, 그쵸? 그것을 알 뿐이에요. 그런데 기록될 만한 것들만 알 뿐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평범한 삶이 있다라는 걸
네, 그리고 거기에 평범한 인물들이 있다라는 걸 선생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바로 컬렉터 역사를 수집하다라는 작품인데요. 2020년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수상작이에요. 그래서 사단법인 행복한 아침 독서 그리고 책둥이 추천작인데요. 박건호 님이 쓴 작품인데요. 대학 1학년 때 답사를 가가지고 우연히 빗살무늬 토기 파편을 주우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30여 년간 역사 자료를 모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집가로서, 즉 컬렉터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래요. 굉장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어떤 그런 컬렉터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분은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분이에요. 선생님처럼. 그러면서도 컬렉터로서 이렇게 삶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책도 쓰시면서. 자, 그동안 모은 수집품의 양을 자신도 정확하게 모를 만큼 굉장히 방대한 컬렉션을 가지고 있고요. 1990년대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역사교육 자료를 만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수집한 자료들로 생생한 역사를 구성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사진 한 장에서부터 영수증도 있고요. 엽서, 사직서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30여 년간 발품을 팔아 직접 찾아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집품에 담겨있는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생히 드러나는 시대상, 거대한 역사적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14가지 이러한 수집품을 소개하면서 큰 역사 뒤에 담겨있는 보통 사람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글이에요. 그래서 컬렉터와 수집품에서 역사 속 이름 없는 이들과 나누는 어떻게 보면은 대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라든가 아니면은 역사 속의 기록에 담겨있는 그러한 어떤 그 기록물들은요, 꼭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 그런 기록물들, 막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름 없는 이들에 대한 것들은 없어요. 그쵸? 네. 왕, 어떤 그러한 그 주변의 인물들, 막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14가지의 어떤 그런 수집품들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역사 속 뒤에 있는 이야기들, 그 생생한 어떤 역사의 이면들, 이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평범한 인물들의 삶이 이랬구나, 그 당시에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점에서 처음에 사실은 선생님도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막 재밌게 읽혀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음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읽으면요, 그 다음은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보시면은 질문도 좀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좀 나오냐면은 앞쪽에 이런 질문이 좀 나와요. 자, 보시면 오래전 어느 학교 합창단이 부른 독립가의 후렴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이 노래 가사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우리나라 독립한 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자, 어렵지 않게 객관식 문항으로 내겠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896년 11월 21일, 1919년 3월 1일, 1945년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자, 여러분 그럼 답은? 네, 선생님도 당연히 1945년 8월 15일이라고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어느 학교 합창단이 부른 독립가의 후렴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땡 3번이 아니었어요. 바로 1896년 11월 21일이었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 왜 1896년 11월 21일이었을까? 라는 거였는데 독립문을 세우던 날을 기념한 노래였다라는 거였대요. 이렇게 독립문을 세우던 것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한 그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광복 후의 독립문 도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독립신문 이러한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사진이랑 같이 또는 엽서랑 같이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물을 이렇게 함께 보여주니까 그냥 단순하게 글이랑 보는 거랑은 또 좀 다르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또 유심히 봤던 건 뭐였냐면은 조금 흥미롭게 본 게 요런 거였어요. 아무래도 선생님은 또 이제 여러분이 교과서의 내용하고 연관돼서 보면 좀 재밌겠잖아요. 그리고 기억에 남을 테니까 우리가 이제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자, 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에는요, 이제 김첨지가 인력거를 끌잖아요. 그런데 그 김첨지가 인력거를 끄는데 자꾸만 이제 그 전차도 다니고 막 이제 이러면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이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해도 수입이 좋았다고 본다면 평소 하루 수입이 이보다 훨씬 못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루에 3원을 벌었다라는 게 정말로 운수 좋은 날이었다라는 얘기가 그만큼 열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 그 운수 좋은 날이 발표되고 2년 뒤에 이 아사히 택시 회사가 일본에서 들여온 미터기를 택시에 달고 영업을 시작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터기 택시 영업회가 허가라고 해가지고 1925년 6월 24일자 시대일보 해가지고 이렇게 시대일보 기사가 실린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기사 내용이 나오니까 그 당시에 어떤 시대에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그때 어떤 작품들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이 선생님이 설명할 때 알려주면 재밌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는요, 이제 좀 약간 슬프기도 하고, 이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기도 했어요. 보시면은 다시 만날 동무들 사진이라고 해서 9명의 청년이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비장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찍은 사진인데, 10년 후에 다시 만날 동무라는 이렇게 글귀와 함께 이렇게 사진을 1951년 1월 5일 이렇게 날짜를 써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럼 10년 후에 다시 만났을까? 이런 식으로 기념 사진을 이렇게 찍었다라고 했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 해가지고 막 이제 하나하나 사진을 보면서 이 글쓴이가 생각을 해본 거죠. 자, 그랬는데 잘 보니까 뒤편을 보니까 다른 정보들이 적혀 있더라 라는 겁니다. 보니까 당시에 16년 1월 5일 날이라는 그 얘기는 그러면은 정확히 10년 전이네? 이 얘기는 앞으로 다시 만날 날을 미리 박아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한국 전쟁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기에 중일 전쟁 때 이때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일부러 먼저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당시 아마 지원병으로 출전하는 식민지 청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원병 모집을 해가지고서는 굳이 이렇게 갔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선생님은 요거가 왜 인상 깊었냐면은 당시에 사실 조선 청년들이 지원병 모집에 굉장히 많은 호응을 가지면서 많이들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그 문학을 썼던 그리고 이런 문학 작가들 중에서 이런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자꾸 비판을 받던 것들이 이런 젊은 청년들에게 친일 행위와 관련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비판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렇게 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많은 그런 영향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호응을 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느 정도 이러한 친일의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민지 조선을 좀 많이 이렇게 지원 열풍이 강타를 좀 했다라는 그 내용들을 생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걸 무조건 다 싸잡아서 친일파로 규정할 수는 없고
그 당시에 청년들이 이런 식으로 호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들은 과연 다들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 속에 이름 없는 이들에 대한 어떤 삶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러한 컬렉터로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영수증이든 사진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평범한 이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이러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자연스럽게 쌓으면서 폭넓은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러분은 특히나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는 다양한 종류의 글들을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수능을 위한,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평가를 위한 글들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한 글들은 거의 대부분 문학 작품보다는 비문학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비문학 작품은 굉장히 또 어렵고, 그 어려운 작품들은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문학 작품을 잘 읽어내려면 배경 지식이 당연히 많아야 되고, 그 배경 지식이 많아지려면 당연히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해야 되겠어요? 충분히 배경 지식이 잘 쌓아진 상태에서 독해력이, 즉 문해력, 독해력이 높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독해력이 높아지고 독해력의 어떤 그러한 실력이 쌓아지려면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영상으로, 거기에도 충분한 내용과 줄거리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글자, 즉 활자, 이러한 책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여름방학 때만이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준 이 책 3가지만이라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을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요,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책들이 있어요.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보시면은 추천하는 책들이 이렇게 배너에 세워져 있거나 이렇게 벽에 붙어 있거든요. 또는 올해의 책이라고 각 도시마다 이 해마다 선정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그 도시의 어떤 그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해마다 추천하는 올해의 책, 각 분야의 책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 책을 선정한 책만 읽어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베스트셀러 아무거나 고르지 마시고요. 그 올해의 책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여름방학에 요 3책만 읽어도 되겠죠? 잊지 마시고 올 여름에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